Young Suk-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미 의원들의 기립박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영어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의 역할과 한미 동맹의 의미를 짚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were on the brink. At that decisive moment, the U.S. did not look the other way. 북핵 위협과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한미의 단합된 의지로 북한에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President Reagan once said, there is a price we will not pay. There is a point beyond which they must not advance. We must make his words clear to North Korea. 세계 곳곳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고 한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Together with the U.S., Korea will play the role as a compass for freedom. It will safeguard and broaden the freedom of citizens of the world.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감행된 우크라이나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번 미 의회 연설은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첫 연설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선 7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 이후 10년 만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 동맹이 구축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가치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새벽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미 동맹은 국경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 자유라고 하는 공통의 신념에서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people, united still by our democratic values, are taking on the challenges of the world. We're taking them on together.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 입장 발표에 이어 오늘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도 공개해 한미에 대한 적대의식을 북한 내부에 고취시키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중국군 참전을 다룬 드라마를 오늘부터 재방송하는가 하면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북중러의 보복이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Korea strongly condemns the unprovoked armed attack against Ukraine.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며 타이완 문제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세계적 주요 현안에 대해 선명한 목소리를 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포괄적 전략 동맹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해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가치 동맹 얘기를 먼저 꺼내면요, 한국은 정체성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동맹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북핵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확장 억제 강화에 집중해야 하는 점도 한미 동맹에 주력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와 대결 구도에 있는 미국에 훨씬 힘을 실으면서 중러와의 관계에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중요한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러시아가 보다 노골적으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지 않을지 등 주시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 발전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청구서로 다가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확장 억제 공략에 집중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전자권 전환 문제는 원칙적 수준으로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기쁘게 하려고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일본 관련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논란과 미국 방문을 묶어 맹목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친미 외교는 한반도에 큰 위험을 가져올 뿐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총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만 따르다 중국, 러시아와 관계가 손상될 경우 한반도 안보 정세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경고한 겁니다. 관영 CCTV는 중국 고전 수호지에 나오는 투명장까지 거론했습니다. 불법 단체 가입 전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나쁜 일을 해 보이는 건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타이안 관련 발언, 대일 외교를 미국 방문에 앞서 내놓은 3대 투명장, 일종의 충성 맹세로 비하했습니다. 尹锡悦访美投名状涉台湾问题错误言论。 유명 국수주의 농객 후시진 황구시보 전 편집인은 미국의 노비처럼 무릎을 꿇었다 같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如果中俄朝一起搞韩国，一定能让他狼狈不堪。美国爸爸、日本叔叔帮不了他的一切。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말참견, 불장난 등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던 것에 비해 오늘은 한중 간 민감한 문제 처리에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문제나 반도체 공급망 공조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입장문에서 워싱턴 선언을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결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더 엄중한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며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을 막말로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했다며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 망령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는 핵 전쟁 억제력 제고와 억제력 제2의 임무를 들었습니다. 제2의 임무란 한미의 킬체인과 같은 선제 타격 능력을 지금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의 명분,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할수록 자위권 행사도 증대될 거라고 했는데 워싱턴 선언에 따른 전략 핵 잠수함 등의 전개를 빌미로 중장거리 미사일 이상 대형 도발을 시도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적반하장 억지 주장이라며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